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21선을 살짝 올라서는 코스닥의 모습이 있다가 연 이틀 좀 하락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또 오랜만에 하락 종목수가 또 1300개에 이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군들이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수도 많이 빠졌고 하락 종목 수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7월 말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지수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 구간에서도 대외적인 악재가 참 많았었고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라든지 여타 아시아 증시라든지 사실 밀리고 있고 또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은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그 당시에는 에코프로의 힘에 의해서 2차전지 대형주들의 힘에 의해서 다 무시하고 올라갔고 또 빠졌다가 또 기술적 반등을 한다고 대외적인 악재고 뭐고 그냥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대외적인 글로벌적인 악재에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은 안 했다, 표면적으로는 안 해 보였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악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하락 폭이 또 장 후반에 더 많이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이 부동산 위기 이 부분은 작년에도 한번 있었었죠. 홍다 이슈가 작년이었던가 재작년이었던가 기억도 잘 나지 않은데 그때도 당시에도 굉장히 또 시장에 우려감을 많이 키우면서 좀 그랬었고 특히 이제 추석 연휴 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추석날 이제 개장하면서 시장이 또 급등하고 그때부터 바닥을 치고 또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8월에 시장이 항상 좋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도 지금 8월의 중순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8월 중순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시장이 녹록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매매 방식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전략으로 또한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종목으로 또 소수의 종목으로 압축해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해야 지금 시장에서는 이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이 시장에서 적게 잃으면 그만큼 시장은 호재가 없더라도요 가격적 메리트라는 게 추후에 발생이 되는데요. 그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에서 올라올 때는 이것저것 상관없이 바닥에서 웬만한 종목은 20-30%씩 금방 땡겨 버립니다. 그 구간 때까지 여러분들은 생존해야 되고 많은 걸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덜 잃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정말로 내가 원하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리고 원하는 시그널이 왔을 때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이 예를 들면 전업 투자자들이 잘하다가 보통 한 방에 망하는 경우가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는 찰나에 잘못된 종목에 비중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물을 타다가 그 이후 추가적인 급락에 어쩔 수 없이 최저점에 손절을 하면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많이 쌓게 됩니다. 지금이 그렇게 하기 딱 좋은 시장이고요. 또 엇박자 나기가 너무나 좋은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높아시면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리스크, 미국 은행, 신용 강등, 지수 흐름은 여전히 먹구름이고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에코프로 BM 기술적 반등 시 지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초동조체 도를 넘어서는 모습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제 경우에는 신성 델타테크가 고점에서 강하게 부러지는 반토막 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정도의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매매를 하더라도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수익 안 나도 되니까 신성 델타테크 하나 정도만 매매를 좀 해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 보면 당연히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코스닥 2.6%, 코스피도 1.76%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무거운 하루가 되었고요. 환율도 1336원 굉장히 높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 선물 시장인데요. 지난번에도 외국인들의 단기적으로 사조를 팔아치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그 매도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8월 1일 날 외국인들은 누적이 1조였습니다. 1조 1000억이었는데 지금 3조 6천억이면요. 지금 4조 7천억을 단기간에 팔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역대급 선물 매도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찝찝하고 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실타래가 풀리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항생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을 유지를 하다가 오후장에도 추가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가 거의 계단식으로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당연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전보다는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들었어도 여전히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큰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뭐 보면은 이제 이걸 좀 보면 오늘 코스닥 기준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빠졌습니다. 굉장히 포션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기가 참 어려웠죠. 의외로 전일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추가 하락을 좀 보였는데 오히려 이 IT 반도체가 또 강함을 보여주고 또 일라일릴리 등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는데 반대로 제약바이오는 약세를 보이는 등 자칫 잘못하면 엇박자타기가 참 좋은 그런 시장의 환경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지수를 보면요. 일단 지난주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지수가 이러한 추세선을 이탈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도 저희는 종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될 구간에 지수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한 상태에서 좀 넘어왔었고요. 오늘도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미 시장이 판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침부터 선물을 지속 매도를 하고 있고 지수는 중요한 지지대를 갭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에서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탈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지수로 봤을 때 이러한 박스권에서 개파락을 추세선을 개파락으로 했다라는 거는 중대한 시장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에서 거의 대응을 안 하는 상태에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 있는 거 그냥 뭐 전량 홀딩한 상태에서 넘어갔는데 뭐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뭐 플러스로 다 마감이 되는 모습이나 그래도 시장의 흐름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이런 부분도 이제 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광복절 연휴 전 국내 증시는 양시장 다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에 위축되는 모습에서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연휴 기간은 미 증시 급반등에 국내 증시 개장에 맞춰 하락해주는 모습은 먼지참. 그로 인한 지수 지지라인 붕괴 속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7월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시그널들이 나왔는데요. 그간 악재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등의 기술적 반등, 지수 반등 등에 따른 지수 왜곡이 좀 있다 보니 이제는 좀 더 악재에 민감해져 버린 시장이 되어진다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결과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개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한 번 정도 잡아줄 것으로 예상은 해보며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의 경우는 어찌되었건 엔비디아의 8월 24일 실적 발표 전까지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엔비디아가 최종적인 방향을 만들어 줄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 시장은 최대한 힘을 빼고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될 시기이며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손절을 해야 될 수 있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웬만한 종목은 손절을 잘 안 하고 짧게 먹던 길게 먹던 끌고 가면서 대응을 했다면 지금은 적어도 지지가 확인될 때까지 보수적 관점에서 최대한 매매 횟수를 줄여가며 시장을 대응할 예정입니다. 전일 미 증시의 하락과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 장 초반부터 불안한 시장 모습 속 출발한 시장은 초전도체의 추가적인 이슈들 속에 시가부터 불안을 틈타 오늘도 불을 뿜어내고 또 한 번 대량의 상한가 종목을 속출시켰습니다. 대주주 매도, 초전도체 관련 사실 부인 등 어떠한 이유를 붙여도 올라가는 무지막지한 흐름은 여러분들도 오늘 뭐 신성 델타테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점상 이후에 이제 한 500억 정도를 깔아 놓았는데 그 물량이 아마 그 잔량의 힘이 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요, 에코프로에 이은 또 다른 시장의 포모 현상이 초전도체에서 나왔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일반 테마보다 훨씬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리며 움직임을 보였는데,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밀릴 때는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떨어질 때의 그 파괴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또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일 저의 경우도 신성 델타 예를 들어서 5장에 풀리게 되면 이놈은 한번 매매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뭐 얘가 안 밀리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 초전도체 쪽은 매매를 아예 안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고점 대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마이너스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상승과 비정상적인 조정폭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사라진 20여 조의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슬슬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법은 한데 그래야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켜봐야겠죠.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다시금 2차 전지가 제일 먼저 올라갈지, 지금으로서는 성장성 측면에는 대체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로 인한 중국 소비주가 급락이 나오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오늘 뭐 오전 오후 내내 롯데 관광 개발만 저는 죽어라고 좀 쳐다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나서 일정 부분 바닥을 잡는 시츄에이션이 좀 보인다든지 했을 때 이제 들어가는 시나리오로 오늘 계획을 짰는데, 그냥 이제 뭐 시장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또한 올라가더라도 오늘은 단기가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장중에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종가 무렵에 팔고 나머지만 좀 가져가라 정도로만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오늘 거의 매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시장을 관망하고 좀 봤던 것 같고 아무쪼록 이쪽은 네, 9월달에 국경절이 있죠. 국경절에 사실은 임박하거나 국경절이 되면 오히려 종목군들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제가 봤을 때 8월 말까지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아있죠. 그 보름 사이에 급락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보름 사이에 급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제 2차 파동이다라는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고, 기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를 올렸다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메이저가. 그러한 메이저 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런 대로 네, 초전도체만큼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재료적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엔비디아의 급등 속 제한된 종목에서 제한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다 깨졌는데 올라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수급에 의한 것이라 뭐라 코멘트가 좀 안 되네요. 한미 반도체도 오늘 뭐 JP 모간 쪽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막 들어오는 매수세, ISC, 뭐 넥스틴, 뭐 두산 테스나 일부 아주 소수의 종목군들에게만 수급이 좀 이어졌고 나머지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IT 반도체를 보든 어떤 섹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보든 IT 반도체를 보든 어찌됐든 지수 대비 강하고 시장 대비 주가의 위치가 높으며 이번에 하락 파동에서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지 않은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종목에서만 놀아야 된다. 그런 종목에서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로봇, AI 섹터 및 수많은 섹터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로봇은 제가 지난번에 두산 IPO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세론 기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과는 아니지만 오늘 뭐 IPO가 가시화됐다, 10월 상장한다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은 뭐 이꼬르 뭐 IPO 했다, IPO 결과가 거의 나왔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장중에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네, 명명백백하게 빠질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 이제 9월과 10월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금 이쪽에 이제 또 테마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 로봇은 어찌됐든 이제 확정된 미래에 대한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이 많이 밀릴 때는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깊고 많이 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놓고 보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시장에서 종목이 밀리게 되면, 지수가 밀리게 되면 어떤 종목을 어떠한 계획하에 매수를 해보겠다 뭐 등등의 계획은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고 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뭔가 시장이 내 계획이라든지 밥그릇에 맞지 않은 흐름이라면 일단 잠시 멈춰서 시장을 첫 번째로 보고, 내가 틀린 게 있다면 그 틀린 것에 대한 수정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뭐 누군가는 돌파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눌림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상따를 하는 매매 트레이더가 있을 것이고요, 가치 투자자도 있고, 뭐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도 각각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매매, 그러니까 그 투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맞는 건데요. 매매의 관점에서는 시장이 가장 어려울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상한가 간 종목들에서 반등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쫙 라인업을 깔아놓고, 그 라인업 안에서 내 레이더에 걸리는 종목군들 한두 개씩만 탁탁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 횟수를 탁 줄여서 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지금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매매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바로 찌라시에서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찌라시가 돌아오고 이러한 이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불쑥불쑥 종목이 튀어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뜻 보기에 좋은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세 따라붙어 버리게 되면요, 지금 같은 시장은 이제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있는 구간에서 나온 찌라시의 이 폭발력은 대량의 차익 매물을 불러옵니다. 또한 그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특히 장이 안 좋을 때는 찌라시 관련된 부분을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막 폭포수 두드러 맞고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단체 관광객 관련해서 저는 일단은 여기서 하나 갤러리아 이걸 제외하고요, 그냥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 글로벌 텍스프리 정도만 보겠습니다. 하나 갤러리아는 빼버리고요. 자,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 계열에서는 VT, 본느, 여기에 CNC 인터내셔널을 추가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CNC 인터내셔널은 조금 시총이 좀 높아서, 그리고 네이버, 하이퍼, 글로벌 X24일, 그 전에 이제 오브젠이라든지 종목군들 반등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에서 오늘 여기서 좀 빠진 게 솔브레인 홀딩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솔브레인 본주는 급락 마감을 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얘도 이제 전해에게 이 실적 성장에 의한 그 실적 상승으로 조금 상한가까지 마감을 좀 했는데요. 코스닥 150 업종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공매도 상환에 의한 상한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AI, 당뇨, 비만, 이쪽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되고, 루닛이라든지 이런 의료 AI 종목군들도 오늘은 많이 꺾이는 모습인데요. 어디까지 꺾이는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은 이쪽은 실적 가시성이, 즉 성장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산업적인 부분에서 보는 거고요. AI 섹터는 이 정도 보고, 미국의 당뇨병 관련된 노보노디스크의 상반기 매출이 30% 늘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었다라는 이슈가 오후에 좀 나오면서 인벤티지 랩이 좀 반응을 하는데요. 아무쪼록 강한 종목이라 강한 종목군들 계속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인트론 바이오, 이 종목은 재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을 대체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를 국제 화장품 원료 특허에 등재했다
라는 이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툴리눔 톡신의 시장 규모가 크고 주름 개선이라는 니즈가 명확한 부분이라 그냥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됐던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시간에 잠시 보면요, 뭐 특별한 거는 오늘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거는 오늘도 없고 CTC 바이오가 약간의 특별함이 좀 있는데요. 파마 리서치에서 200억을 추가 매수를 결의했다라는 이슈와 CTC 바이오도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대응을 하겠다 해서 양쪽에서 또 지분 싸움이 한바탕 더 일어날 예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수는 봤기 때문에 종목분들 좀 보면요, 오늘은 대형주들을 좀 보고 좀 넘어가면 먼저 시가총액 상위부터 조금만 좀 보죠. 삼성전자 그간의 상승 속에 이 갭을 전부 다 메어버렸습니다. 질적 반등존은 맞아요. 이 구간에서 질적 반등존은 맞다. 근데 그 반등의 힘이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다. 반등의 힘이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중간중간 이 보라색 선에서 떨어지면 반등, 떨어지면 반등, 떨어지면 반등, 떨어지면 반등, 다시 또 떨어졌다 반등, 뭐 이런 형태로 그냥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뭐 지표처럼 좀 움직이는데요. 그리고 뭐 삼성 SDI라든지 완전히 지금 주가들이 이쪽이 지난번에 뭐 폼으로 위에서 올렸다가 완전히 좀 박살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이쪽은 전혀 볼 생각이 없고요. 포스코 홀딩스 일단 21선이 이탈이 된 상태에서 지금 좀 내려오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21선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차트가 꺾여서 트위스트를 하는 구간까지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기간으로는 분명히 한 4주에서 6주 정도 예상을 하고 꾸준하게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꾸준하게 이때도 보시면요, 4월 달에 거래대금 터뜨리고 무려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12주에 걸친 기간 조정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언제든지 그런 조정의 성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3음봉인데요. 통상 지금까지는 3음봉 이후에는 반등인데 오늘까지 종가까지 3음봉으로 뺐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깊은 흐름이 나오고 옆으로 기는 바로 V자 반등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밀려버리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그런 성격이죠. 에코프로 BM이 그냥 쭉 밀어놓고 옆에 이렇게 가다가 반등하고 또 다시 밀리게 되면 좀 고달플 것 같으니까 아마 매매는 좀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장 초반에 좀 빠르게 매매를 잠깐 봤던 게 이제 에코프로 HN 좀 여기서 들어가서 좀 올라갈 때 슈팅에 이제 10만원 넘을 때 슈팅에 아침에 빠르게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아침에 이제 빠르게 이제 뭐 마이너스권에서 시가 딱 회복할 때 들어가서 뭐 슈팅에 얼른 팔고 일단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단기 이제 마이너스에서 한 5% 정도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줘서 뭐 짧게 얘는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나왔고요. 자, 그 밖에 이제 2차전지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호실적으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엔캠은 사실 중국발 뭐라고 해야 될까, 재고 조정에 의해서 실적이 이번에 생각보다는 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덜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슈적으로는 나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왜냐, 재고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100개가 있었는데 지금 재고가 60개를 털어버렸다, 40개뿐이 남지 않았다 라고 반기 보고서에서는 말을 합니다. 재고 조정을 했구나, 네, 악성 재고를 한번 털었구나, 중국의 이 상반기에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됐구나. 근데 핵심은 뭐냐, 미국과 폴란드와 헝가리의 실적이 대폭 올라가면서 중국을 커버를 전부 다 했다. 그로 인한 이 순이익 증가는 150억이 나왔다라는 거죠. 순이익이 적자였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법 이익으로 잡히잖아요.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상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거는 순수하게 전부 다 이익으로 잡혀서 전분기 대비 180억이 더 벌어들인 거다 라고 계산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는 않았다. 주가가 좀 문제였지.
정도로 보여주고요. 자, 화장품 계열. 화장품 계열 보면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대 관심 종목이었고, 매매 뭐 이런 구간에서 계속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오늘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서 추천은 안 드렸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요, 회원님들. 왜냐면 오늘 이거는 하루 종일 이것만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뭐 해서 그냥 잘 매도했으면 될 것 같고, 단기가열 지정 예고 공시가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좀 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밀리더라도요, 이런 거는 3일선이라든지 5일선 첫 자리에서는 아주 때려 죽어도 반등이 나오는 거라 눌림으로 보면 좋은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뭐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죠. 다 5일선 근처에서 지지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면 이러한 구간에서 수급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에 낙폭이 크다라고 하면 들어가면 되는 것 같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뭐 실적 가시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이런 쪽이라고 보여주고, 얘도 더 올라가면 단기과열에 예고가 걸립니다. 그래서 내일 뭐 올랐다가 한번 급락시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하락폭이 깊을 때마다 지금 현 시장에서는 눌림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이쪽이라고 저는 판단이 내려지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포커싱을 좀 맞춰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어제 상한가를 들어왔던 파도인데요. 뭐 시가부터 굉장히 좀 약상한가 출발이죠. 약상한가 출발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진짜 마이너스까지 밀렸다 했으면 아마 저는 시가 이런 부분에 들어갔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런 첫 자리는 사실 매수로 대응을 해도 되는데, 지수가 워낙 안 좋아서 좀 안 봤었고요. 아침에 장 전에 장 전에 걸어놓고 깜빡했던 물량이 이 구간에서 체결이 돼가지고 뭐 짧게 막 한 1.5% 정도 그때 반등이 나왔던가, 뭐 여기 거의 최저점 근처에서 좀 걸어놨었는데요. 여기서 체결이 들어서 이때 반등할 때 뭐 매도하고, 반등할 때 그냥 뭐 생각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약상한가죠. 약상한가 박스권 하단에다가 매수를 걸어 놓은 거죠. 아침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갭이 높지 않거나 이럴 때 순간적으로 확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두는 이렇게 뭐 예상치 않은 매매가 된 거고, 내일장도 예를 들면 이제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봐볼 생각입니다. 거래대금이 이 친구도 연 이틀 5천억 6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빠졌다가도 다시 좀 올라오는 힘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강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위치를 기반 잡아서 내일 매매에 대응을 해볼 예상입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될 것 같고, 또 오늘 하락의 폭이 깊기 때문에 또 내일은 박스권의 하단이 뚫릴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반대 매매 등이 동반돼서 시가가 약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시가 베팅을 일부 비중을 좀 조정으로 해서 탁탁탁탁탁 들어가 보는 전략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가 베팅을 일단은 계획을 하고 내일 시장을 봐볼 생각이고요. 시가 베팅을.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뭐 하나 갤러리는 시간 외에서 이제 마이너스권이 좀 들어왔다 했는데, 그냥 아침에 보합권 출발을 하길래 얼른 팔아버렸네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본전 매도가 된 거고요. 그 밖에 이제 화장품 계열에서는 본느라는 종목이 생각보다 아침에 좀 빨리 급등을 해버려 가지고 뭐 매매할 겨를은 없었던 것 같고, 나중에 조정을 보인다면 관심 갖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CNC 인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OEM으로 올라가는데 이쪽도 조정 좀 봐야 될 것 같고, VT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잡아놨는데, 거의 이제 8알은 그 목표가까지 간 거죠. 13,000원에 갔으면 단기간에 50% 수익 정도가 되는 건데,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하겠죠. 얘도 잘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초전도체 너무 무섭습니다. 종목들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수많은 종목군들이 이런 무차별적으로 지금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지금 올라가는 이 초유의 사태가 터졌는데요. 이런 부분들 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빈약해서 이걸 약상한가 매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뭐 정도 고민만 하고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AI 신약 관련해서 종목군들 보면요. 참 시테카 바이오는 이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뜬금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참 많다 보니까 매매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얘는 눌림 막 급등했죠. 급등해서 떨어질 때 좀 얘도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아서 다 눌림 걸어놓는 매매로만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제 매매의 근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라 이런 것도 딱 이거잖아요. 지지와 저항 여기 지지와 저항에다가 걸어놓고 반등에 매도, 딱 이것만 이것만 한번 짧게 매매하고 오늘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녹록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짜로 의미 있는 종목만 좀 압축해서 최대한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려울수록 이것저것 하시는 걸 최대한 배제하시고 시장을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시장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